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2021년도죠. 2020, 지금은 1년도인데, 이제 2022년도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 변리사 민사소송법이죠. 그렇죠? 담당하게 된 이제 김춘환이라고 합니다. 변리사다. 그렇죠? 변리사는 어디 전문가입니까? 여기 전문가죠. 그렇죠? 혹시 제 책 양력에 보시면 제 전공이 뭐죠? 제 책에 보면 날개 있잖아, 날개. 제 얼굴 있고, 맞죠? 제 뭐 전공이죠? 대학원에 전공이 있는데. 지금 지식재료 전공 아닌가? 내가 오늘 민소법에서 바꿨잖아, 지금. 제가 제 저작권 특허권 전공이에요. 대학원에서. 지금 이거 4년째 하고 있었네, 지금. 이거 전문가라니까요, 원래. 전문가인데 잘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전문가인데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쪽 말고, 우리 다 심판이 있죠, 심판. 특허도 있고, 제적도 다 있잖아, 맞죠? 소송. 이쪽으로 쓸 건데, 왜냐면 내가 원래 민소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번에 2월 달에 졸업인데,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빨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저번에 영어 시험 쳤다가 뭐 울고 막, 이거 뭐. 대학원 졸업을 영어 시험 쳐야 되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은 여기 저번에 특강을 오셨잖아요. 한번 뵀어요? 안 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중대에서 이제 이교 교수님하고, 이렇게 밑에, 제가 지금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여기 지금 특강도 여러 번 하셨을 건데. 자, 근데 어쨌든 제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변리사 시험을 9번 들어갔나요? 9번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6번이 아니고 9번 정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소법하고 우리 또 특허 있죠? 저작 이쪽으로 뭐 계속 들어가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혹시 여기 좀 뭐 궁금한 게 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교수님 잘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교수님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그래서 궁금하면 저한테 뭐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못해도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출제자인데? 우리 지금 출제자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직 출제위원이잖아요. 몇 번 들어가시는데 계속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민소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나름 그냥 뭐, 좀 전문가 아니겠냐. 그래서 수험으로도 강의를 조금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 근데 제가 그 04년부터 했거든요. 강의를. 04년부터. 지금 몇 년도죠, 지금? 2021년도죠. 그래서 지금 한 17년 정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제가 10년 정도 강의한 거죠. 17년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10년이나 17년이나 비슷하겠죠? 내가 보기에는 어떤 분야든 한 10년 넘어서면 비슷해요. 근데 1년, 2년은 좀 힘들고요. 맞잖아요. 자기도 버벅거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17년 정도 되면 그냥 뭐 자기 생활이잖아요. 생활하는 거잖아요. 생활하는 거. 근데 제가 2차 특히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험이 좀 생활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뭐 이럴 때는 이러지 말고 좀 쉴 때도 공부도 좀 생각해 보고 어차피 1년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1년 버텨가지고 나머지 뭐 50년 이거 편하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죠, 지금? 1년 열심히 해서 50년 편하려고 하는 거지, 50년 동안 불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혹시 우리 변리사업계 미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좀 드물 것 같은데, 지금. 그렇잖아, 맞죠? 라이센스는. 그렇죠? 그럼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드려야 되고, 합격도 시켜줘야 되는데, 수험이니까. 그럼 과연 이 변리사 민사소송법이 그러면 이거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뭐, 출제 매번 들어가셨으니까 너무 많이 들어보잖아요. 제가 너무 많이 들어볼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 우리 혹시 어디서 치죠, 이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왜 산업인력이에요? 난 그것도 좀 이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변리사.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기 말고 혹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민소법 치는 시험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선택 과목이에요. 필수가 아니에요, 필수가. 그래서 좀 여기보다 수준이 많이 낮아. 수준이 많이 낮고, 그 다음 여기는 케이스하고 단문이 나와요, 단문이. 뭐에 대해서 논하라. 근데 혹시 우리 변리사 시험도 예전에 선택 과목이었다는 거 아세요? 99년까지 선택 과목이었어요. 잘 모르시죠? 00년도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참 내가 안 드렸는데 내일 그 다음 모레죠. 그 변리사 기출문제 모아놓은 문제 드릴 건데 보면 문제가 바뀔 거예요, 이게. 00년도부터 다 올 케이스로 바뀌어요. A-1, A-2, B-1, B-2 이렇게 바뀐다고 문제가. 단문에서. 그죠? 근데 혹시 단문은 뭐에 대해서 논하라 하는 게 단문이거든요. 그럼 재판상의 자백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렇죠? 그걸 케이스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케이스 문제는 바꾸면 내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 변리사에서 예전에 단문 시험 내던 거 그거 지금 다 케이스로 내고 있거든요. 그럼 주제는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A 무슨 말이냐 값 을이 나오느냐 아니 뭐에 대해서 논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딴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케이스잖아요. 문제 케이스로 쓰는 거 아니에요? A-1, A-2, B-1, B-2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문제 이번에 이번 시험 쳐봤다면서요? 그죠? 들어가 봤죠? 이렇게 내잖아, 맞죠? 보통. 뭐 이렇게 출제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 뭐 30, 여기 20, 또 여기 뭐 30, 여기 20인데 가로하고 각 설문은 독립적이다 해놓고 이 30점 안에서 7점, 8점, 10점 뭐 이렇게 쭉 세분화되어 있지 않나요, 문제는? 그렇잖아요. 이번에 맞죠? 문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문제를 쭉 적어주면 되는 건데 예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요즘은 논점을 좀 제시를 해줘요. 문제를 보면 7점짜리 문제 알아, 논점이 대충 뭔지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건 약간 어려웠던 게 논점을 추출하는 문제들이 있어. 내가 들어가서 문제를 알아야 돼, 이 논점이 뭔지를. 근데 그걸 A를 써야 되는데 B를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집에 가면 되죠, 이제. 사유나라 해야 돼, 그럼 2차 시험에서. 맞죠? 그럼 구제가 안 돼, 전혀. 2차 시험에서는. 다 꺼버리거든요. 그냥 읽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아우, 너무 고맙죠. 채점 하는 사람 되게 고마워요, 그런 사람들. 채점 안 해도 되니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들어가서 무슨 논점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 논점을 바로 안다는 게 이게 여러분이 그냥 공부해서는 힘들어요, 되게. 생각보다. 뭐 알아야지 뭐 논점을 알죠,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쭉 이거 10주 정도 강의를 해오는데 특히 여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를 치기 때문에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죄송한데 민소법 초보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가르쳐 보면은. 오늘 심화 강의죠. 심화 강의라고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학원에서 심화 강의 지금 다 여러분 한 번씩 시험 친 분들이라면서요. 맞죠? 근데 이번에 아까 물어봤지만 제대로 쳤냐 그러니까 제대로 친 게 별로 없다고 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잘 모르겠다고 실제로. 그 잘 모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잘 모르는 게. 왜냐하면 민소법 처음 봐갖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민소법은 법대에서 혹시 지금 법과작이 살아있으면 몇 학년 과목 같아요? 민소법 3학년 과목이에요. 3학년 과목. 이거는 각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대 1학년 1학기 들어가죠. 그럼 민법 종칙 배워요. 1학년 2학기 때 뭐 배울 것 같아요? 물권법. 이건 다 배우실 거예요. 1차에서. 2학년 1학기 뭐예요? 채권, 총론. 2학년 2학기 때 뭘 배울 거예요? 채권, 강론 배운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3학년 1학기 되면 또 민소 5원 배우거든, 이제. 다 민법 다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레벨 과목이라고, 이게. 근데 지금 보통 보면 우리 변리사 수험생들 특징이 보면 공대생들이 많고요. 이과 계통이 많아. 압도적이야. 95%야. 인문 계통은 거의 없어. 문과 계통은 되게 드물다니까요. 변리사 수험, 보통 다 전공이 다 이과 쪽 아닌가? 문과는 죄송한데 1차에서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물리, 화학 이런 거 어떻게 맞춰 이거? 알지를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95%, 96%다 이과생들인데.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이제 문제는 1차는 어쨌든 찍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잘 모르겠지만 뭐 OX로 하라 그러니까 대충 찍으면 뭐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2차에 딱 와봤는데 이제 어우 좌절하는 거야 이제. 왜? 나는 한 번도 법대 답안지를 써본 일이 없거든. 일단은. 근데 보니까 뭐 학원 강사들이 문제 소재 해가지고 막 이게 적어주잖아요. 뭐 이렇게. 이걸 따라 쓰라 그러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해보면.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1학년 1학기 때 법대 다닐 때 어려웠지 않았겠어요? 답안지 쓰는 거. 근데 1학년 1학기, 2학년,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이 쭉 3학년 정도 되면 민소부 청주 되면은 답안지를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요. 저는 지금 완전히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그것도 하이 레벨 또 해야 돼. 민법도 아니야. 민소를 해야 돼, 민소를. 그 처음에 내가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안 그랬나요? 민소법 쉬운 사람 손 들어보잖아요. 나도 어렵다, 나도 어려워, 나도. 17년을 하는데도 강의를. 저도 어려워요, 저도.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하긴 해야 되잖아. 그렇죠? 혹시 이거 왜 어렵죠? 민소법 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서 난 민사소송 해봤다 손 들어봐요. 난 민사소송 해봤다. 여기 좀 있으면 이쪽 가까운데 법원이 있는데. 해본 손 들어봐. 없어. 난 민법 해봤다 손 들어. 민법 해봤다, 나 민법. 다 손 들어야지. 이 아메리카노 오늘 사왔네요.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가가지고? 돈이요? 예, 법 배웠잖아요. 돈 어떻게 주고 샀어요, 이거? 주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2,000원짜리예요? 그럼 가가지고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돌라고 청약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아메리카노 사는 승낙이 있겠죠? 맞죠? 거기 민법 청약이 어디 있어요? 그 527조 있거든, 찾아보면. 승낙은 어디 있어요, 민법에? 528조 있어요. 왜? 그 채권 강론도, 내가 민법 강사해볼래. 민법도 한단 말이야, 딴 데서 다. 그렇죠? 근데 지금 조문을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그 무슨 계약한 거예요, 오늘? 아메리카노에서. 매매했죠, 매매. 매매하지 않았나요? 맞죠? 매수인이었잖아요, 오늘. 그 아메리카노 그 카페 사장님은 매도인 되겠죠, 매도인. 맞잖아요. 맞죠? 이게 재산권이잖아요. 아까 방금 준 게 2,000원 대금 아닙니까? 그럼 아까 갑이 예를 들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라 그러면 갑은 재산권 이전에 뭐가 있죠? 을은 뭐가 있어요? 대금, 지금 뭐, 그 이따 어디 적혀 있어요, 민법에? 563조 적혀 있잖아. 찾아봐, 나중에. 조문은 다 적혀 있어요. 민법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민법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오늘도 민법 했는데요, 지금? 방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사소송은 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착하셔. 돈을 빌릴 일도 잘 없고, 부모님한테 뭐 들면 되니까. 근데 돈을 빌려서 친구한테 빌렸다면, 뭐 5만 원 빌렸어요. 바로 갚죠, 잘. 피치 못해서 빌리면 갚잖아요, 잘. 안 갚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안 갚았을 때 문제거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해본 일이 없는데, 해본 일이 없는 걸 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난 절차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혹시 오늘 제가 여기 한 장짜리 프린트 하나 들었는데, 요거 있죠? 개관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혹시 이거 자기 스스로 그릴 수 있어요? 이거 그릴 수 있나요, 이거? 자기 스스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2차 시험 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 쭉 했고, 조그만 글씨로, 조그만 가로를 보면 조문도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몇 조라고 다. 맞죠? 이거 다 적을 수 있냐고, 자기가. 적을 수 있다, 나 손으로 적을 수 있다. 아,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제 강의 들을 자격이 돼요. 저한테 강의 들을 자격이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손을 다 안 드셨잖아, 저한테 분명히. 맞죠? 맞죠? 그럼 제가 오늘 첫날에 할 거 뭐냐면, 저하고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이거 할 거라고, 이거. 이게 중요해.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데, 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가장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전공 과목이 있죠? 전공이 다 있지 않나요? 맞죠?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기계공학이요? 그러면 기계공학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기계공학에 대해서. 저 하나도 몰라요. 진짜 문외한해요. 뭐부터 할 겁니까? 저한테. 기계공학에 대해서. 수학부터 하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아마. 나 수학 까먹은 지 오래됐거든. 미분적분도 할 줄 몰라 지금. 다 까먹었는데.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야 기계공학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공학인데. 맞죠? 수학이 있어야 되는지. 맞죠? 아, 요즘 물어보니까 다 문제가 뭐냐면 미적분도 모르는데 와서 경제학하고 있다며.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선행 학습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또 교수님들이 또 가르친다 그러던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기초 과목들이에요, 기초. 그러면 이것도 같이, 여기 가장 기초거든, 기초. 이거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법전 들고 오셨냐고 그랬었잖아요. 법전 들고 오냐고. 혹시 법전 들고 오셨어요?
안 들고 왔어요. 내일이야 모레 하니까 모레 법전 다 들고 오세요. 2차 시험장에서 나눠줬다면서요. 그거 들고 오세요. 그렇죠? 왜? 그 법전이 중요해. 정말 잘 모르겠으면 저 법전 베낄 때가 있어요. 문제를 잘 모를 때 저 법전이 정말 효용이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법전을 안 보는 사람들은 무기를 줬는데 못 써. 이 무기잖아요, 무기 이거. 총을 줬는데 쏠 줄 모르는 건 자기들이, 맞죠? 공짜로 주는데. 공짜로 줬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왜 안 들고 다닙니까? 무거워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2차 수험생이 2차 법전을 안 들고 다닌다는 건 군인이 총 안 들고 다니는 것 똑같아요. 군인이 총 안 들고 다니는 것 똑같아요. 저는 2차 법전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저는. 심심할 때. 그렇죠? 근데 오늘 법전을 안 두고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자, 다른 프린트가 하나 있어요. 소송 절차 단계별 분석이라고 해서 있죠? 단계별 분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있잖아요, 맞죠? 거기 제일 밑에 보면 박스가 있죠, 맞죠? 조문이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뭐냐? 저하고 여기 관련 조문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 2차생이면요, 이 조문을 외워야 됩니다. 실제로. 답안지 쓸 때 있죠. 가로하고 몇 조라고 적어줘야 돼요. 맞죠? 근데 그 몇 조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법전을 펴겠죠. 그래서 혹시 2차 시험장에 이런 사람 없었어요? 이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저 법전 보고 접고 하는 사람들 없었어? 없었어요? 어? 접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라도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맞죠? 자기가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중복소송이 259, 이번에 나온 것처럼 소액 객관적 병합이니까 253조 253조를 펴고 소액 객관적 병합이라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렇죠? 근데 대충 어디 붙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위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맞죠? 그 내용까지 다 알고 있으면요, 그럼 여러분 강사하시면 되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법전이 원래는 중요한데 내가 이 법전을 갖고 오라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그래서 모레 할 때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프린트 보면 법전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같이. 이거 같이 일단은 해보면서 민소법 문제가 과연 뭐냐, 이게. 어떤 게 중요한가. 그런 것들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여기 용어 정리라고 있죠. 민소법 용어 정리 있잖아요. 맞죠? 한 장 펴보면 쭉 있지 않나요? 중요한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특히 2차생은 뭐예요? 자기가 의의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제도가 나왔을 때. 그 다음 교수들이 좋아하는 게 의의하고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취지를 적어야 돼요. 그 제도가 왜 있는지부터. 무슨 케이스인데요. 케이스라도 적어줘. 간단하게 나면 한 줄밖에 안 돼, 그거. 적어봤자. 그렇죠? 제가 교수님도 같이 있지만 얘기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채점하는 사람들의 그걸 알아야죠. 학원 모의고사 100점 받으면 뭐예요? 학원에서 채점하는 게 아닌데. 교수들이 채점하는데 들어가서. 맞죠? 교수들 제일 싫어하는 답안이 뭐 같아요? 학원에서 공부한 것 같은 답안 제일 싫어해. 근데 교수님도 학원에서 공부했다는 알 건 뭐 다 알죠, 당연히. 학원에서 공부했다는 건 너무 다 알면서도 싫어한다니까. 거부감이 있어,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다. 맞죠? 학원 답안지 같이 안 보여야 되잖아, 일단.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민수법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의, 취지, 조문입니다. 그 답안지 박아야 돼요. 저기 제 부산에 또 지도 교수님이 계신데, 김상민 변호사님이라고 예전에 그 사법시험 2번 들어가셨는데, 저한테 저번에 한번 옛날인데, 내려가고 인사하다가, 야, 요즘은 답안지 안 적는 게 트렌드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답안지에 조문 안 적는 게 트렌드가 그래가지고 뭐 제가 가르친 게 아니니까 수험생들을. 그래서 왜 조문이 없었습니까? 뭐 전부 다 애들 수필을 적어놨노. 조문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답안지에. 답안지에 조문 없으면 수필. 그거는 소설 적는 거라고, 그거는. 그렇죠? 가로하고 적어줘야 돼, 꼭. 관련 답안지에다가.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법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기계공학 하셨던, 제가 기계공학 답안지를 적는다 그러면 뭐 교수들 좋아하는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라고. 선배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이걸 꼭 적어라. 그런 게 있죠. 저도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게 되려면 뭐 공부하는 게 어떤 건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거 할 거고요. 그 다음
오늘 법전을 원래 갖고 왔으면 법전 같은 거 보면서 몇 점 어디 있는가 대충. 그래서 나중에 오늘의 목표 여기 있는 거 조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숙지하자. 그 다음 변리사 시험은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한번 해봤었는데 10년 전에 변리사 수험생들이 좋은 건 있어요. 좋은 게 뭘까요? 다 하이레벨이야. 되게 똑똑해. 기본적으로 다 똑똑해. 재원들이 되게. 나 안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해. 보통 보면 다 똑똑하시다고요. 보통 보면 다 대학교 공대 나왔거든요. 다 보면 똑똑해서 공부 방향만 잘 제시해주면 잘해요. 근데 공부 방향을 제시를 못하니까 이게 막 서로 혼란스러운 거. 그렇죠? 근데 저는 다 출제위원하고 다 있다 그랬습니다. 출제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이거는 사실 좀 이거 학원 강의인데 학원 강의 아니야, 그냥. 법 강의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법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고득점 하는데 지장이 많이 없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잠깐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래, 이거? 물이 왜 붙어 있어? 마른 거 없어? 아, 이건 뭐야?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 참. 제가 어떤 사람인가는 날개 보면 나와 있죠? 날개 보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제 전화번호는 알 수밖에 없거든요. 제 개인 폰 전화번호는. 한 5분 후에 알 수밖에 없어요. 보겠습니다. 여기 다 있다니까요. 책에 있기 때문에 여기 프린트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법전을 갖고 있다면 우리 민사소송을 합니다. 그렇죠? 혹시 민법 1조가 뭔지 아세요? 민법 1조 뭡니까? 민법 1조 뭐예요? 민법 1조 뭐예요? 법원이다, 법원. 법률, 관습법, 조리야. 에이, 그래도 민법 공부했는데 민법 1조 모르면 좀 그렇잖아. 그렇죠? 민소 1조는 뭘 것 같아요? 민소 1조. 민사소송 이상입니다. 민사 이상과 신의칙이야. 공정, 공평적정, 신속경제, 1조 2항이 신의성취. 그렇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우리 민사소송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가장 간단한 사례가 이거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 을한테 돈 1억 원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근데 변제기가 되어도 을이 갑한테 변제를 안 하네요. 그럼 돈 1억 원을 빌려줬다. 이게 우리 변리사 법전에도 민법이 있거든요. 변리사 법전에도 민법이 있거든. 그러면 이때 이 1억 돈 빌려줬다. 이걸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공부하실 때. 자, 금전은 소비물입니까? 비소비물입니까? 소비물이죠. 왜 소비물이에요? 쓰면 자기 소중이는 없어지잖아요. 금전 자기 소중이는 어쨌든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존재해도. 쓰면 없어지는 거죠. 맞죠? 소비죠, 소비. 소비물을 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저거 소비대차잖아요. 공부하실 때. 소비대차 민법에 몇 조 있어요? 그 598조에 있어요. 찾아보면. 민법에. 그러면 이건 민법 598조 소비대차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때 민법에서 갑을 뭐라 부르죠? 갑. 민법에서. 대주라고 그래요. 대주. 배웠을 거예요. 맞죠? 다 1차 합격하셨으니까. 그렇죠? 을을 뭐라 그래요? 차주라고 그러죠. 차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민법 총칙 채권법에서는 갑을 뭐라 불러요? 채권자라 부르죠. 채권자. 그렇죠. 맞죠? 일반적으로 채권자라 부르지 않나요? 을을 뭐라 그래요? 채무자라고 그래요. 채무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이 뭡니까? 채권이 뭐라고 부르나요? 채권이 뭐예요? 채권의 목적이 뭐예요? 채권의 목적. 급부죠. 급부란 말 들어봤어요? 채무자의 행위. 제가 잘난 척하면 라이스퉁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어로. 급부라 그래요. 그럼 변제기에 을은 갑한테 1억 원을 변제해야 되는 행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 의무가 되잖아. 변제 의무. 갑의 입장에서 뭐가 돼요? 권리가 되죠. 권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1억 대여금 채권이란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이 물권이니 채권이니 하는 것들은요, 그건 내용상의 분류고요. 민법 공부할 때.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뭐 이렇게 분류를 해요. 재산권 안에 뭐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문제는 이것보다 작용에 따른 분류가 있거든요. 혹시 형성권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알잖아요. 청구권. 들어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채권은 형성권이에요,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이죠. 작용에 따른 분류할 때는. 그렇게 1차에서 배우거든요. 민법 정책.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책이든. 그러면 이게 청구권이잖아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보면 청구권이죠. 그렇죠? 그럼 1억 대여금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갑이 을한테. 근데 을이 갑한테 이행을 안 해. 그렇죠? 그럼 갑이 을한테 가서 제일 좋은 건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자력구제라 그래. 자력구제. 근데 자력구제 허용하는 거 딱 하나 있어. 민법에. 뭐 있어요? 아시는 거? 점유권요. 민법 209조. 자력구제. 제목이 자력구제예요. 민법 209조. 맞죠? 점유권 빼고 허용을 안 해요. 점유권 반대말이 뭐 있어요? 민법에. 본권이 있고. 그 다음 채권도 자력구제 허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자력구제가 되면 안 되니까 사회가 혼란스럽죠?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이렇게 설치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다투란 얘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렇죠? 그럼 법원이 을한테 알려주겠죠? 맞죠? 그럼 을이 법원에 왔죠? 을이 법원에 와서 하는 걸 뭐라고? 응소라 그러지, 응소. 소송에 응한다. 근데 응소란 말이 일본 말이야, 원래. 지금은 변론이라고, 변론. 지금 우리 민소법 30조인데 그 제목이 변론관할이거든요. 변론관할 들어봤어요, 변론관할?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응소관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002년도에 바뀌었어요. 이름이 다. 근데 어쨌든 을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재판기관을 통해서 을한테 돈 받아내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민사소송 절차죠. 이게 민사소송 절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필요한 게 그럼 이때 갑이 을한테 1억 대여금 청구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송을 해야 된다. 맞죠? 소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소송한다. 그럼 이제 그게 민소법에 어떻게 적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248조부터 있거든요. 그 법정 갖고 계신 분들은 248조 펴보시고 민소법에. 지금 법전이 없으니까 프린트 보면 프린트 제일 끝에 248조 있지 않나요? 박스로. 그렇죠? 그래서 민소법은 248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말고 프린트 한번 펴봐요. 그거 말고. 있어요? 그 프린트 제일 밑에 보면 박스 있어요? 248조 있어요? 찾았어요? 예. 네. 그걸 어떻게 적혔어요?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자, 소를 제기하는 겁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까? 소를 제기하는 겁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까?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답안지 있을 때. 소제기라 나와 있잖아요. 소는 법원에 소를 소장 제출하면서 제기하는 거죠? 소는 제기하는 거죠, 제기. 그렇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은 틀렸죠? 답안지 쓸 때. 소를 제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맞죠? 그 다음 소장 부분이 을한테 송달되면 소송이 계속되는 거죠. 소송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제 말 맞죠? 그렇죠? 예전에 저기 서울대학교 호문혁 교수님분이 계셨는데 지금 퇴임하셨지만 그분이 사법시험 채점을 하는데 채점평에다가 소송 제기 다 감점 줬대요. 소제기라 써야 된다고. 248조를 보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나라 대법관들 다 감점 당해야 된다 그렇죠? 대법원 판례 보면 소송 제기라고 엄청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실무에서는 그렇게 구별하잖아요. 소를 제기한다, 소송 제기한다 다 같은 말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요? 소제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답안지 어떻게 써야 돼요? 둘 다 무방한데 되도록이면 소제기라 쓰세요. 됐죠? 또 호문혁 같은 분이 나오면 어떡해요? 채점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조문은 그렇게 돼 있는데. 맞죠? 자, 그래서 소의 동그라미하고 제기 동그라미에서 소를 제기한다. 지금 외웁시다.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는 거예요? 외우세요. 248조예요. 그렇죠? 248조.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뭘 써야 돼요? 소장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소장 쓸 수 아세요? 소장을 써야 되잖아. 맞죠? 그리고 원래는 민소법 하는데 소장 못 쓰면 어떡합니까? 그 정말 웃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소송 절차가 248조부터 시작하게 돼 있는데 소장을 못 쓰면 그 민소법 공부 하나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 소장 쓰는 것은 예전에는 딱 한 군데에서만 배웠어요. 어딜까요? 사법연수원. 사시학교 가면, 예전에. 그렇죠? 그 다음, 소장 쓰는 것을 2차 시험에서 치는 시험이 있어요. 2차에서 써요. 법무사 시험이에요. 제가 법무사 강의하거든요. 있어요. 그 다음, 지금 어디서 배울 것 같아요? 소장 쓰는 거. 로스쿨. 학교에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법대 시절에는요? 법대 시절에는 교수마다 달라요, 또. 쓰자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변리사잖아, 지금 변리사 시험. 맞죠? 그럼 변리사 시험에 소장 쓰라는 거 낼까요? 못 내. 안 나온다, 절대로. 낼 수가 없어. 문제가 A- 이렇게 나오는데 못 어떻게 내요? 그렇죠? 대신 소장 쓰는 거 대충 이해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예, 그래도 소장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소장 이렇게 적어주면 좋은데, 그렇죠? 적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쓸래요? 그게 249조잖아요. 프린트 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49조 적혀 있지 않나요? 맞죠? 1항 뭐라 적혀 있어요? 당사자. 그 다음 법정대리인. 갑이나 을이 18세 법정대리인 적어야지. 그 다음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렇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 2항에 보니까 준비 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그렇죠? 제가 객관식 문제 하나 내볼까요? 원고가 제출하는 최초의 준비 서면은 소장이다. OX. 오죠? 249조 2항에 적혀 있잖아요. 준비 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맞죠? 그 준비 서면 밑에다가 274조라고 적어놔요. 나중에 여러분이 법전이 있다면 274조 그 펴보면 준비 서면 기재사항이라 적혀 있거든요. 법전에 아예. 그럼 똑같은 논리로 하나 물어볼까요? 피고가 처음 제출하는 준비 서면은 뭐예요? 그 답변서죠. 256조 사항에서 나중에 답변서가 준비 서면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합니다. 됐죠? 그 다음 249조 1항 옆에다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249조 1항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그 다음 그 박스 보면 민사소송 규칙 있죠. 규칙 있잖아. 맞죠? 규칙 65조죠. 혹시 민사소송 규칙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규칙. 법 말고. 혹시 민소법 몇 조까지 있죠? 아세요? 민소법 쳤다면서요? 502조까지 있어, 502조. 혹시 민법은 몇 조까지 있는 거 아세요? 민법. 1118조까지 있어요. 그럼 민법은 아는데 왜 민소는 1118조까지 있잖아. 맞죠? 민법. 맞죠? 기억이, 예? 뒤에 안 배운다고요? 아, 맞네. 맞죠.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디에요? 가족법은 안 배우잖아. 맞죠? 가족법은.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997조부터 가족법이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시험범위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대충 뭐 몇 조까지 있다는 거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1조부터 502조까지 있고요. 민사소송 규칙이 따로 있어요, 또. 그래, 규칙에 65조, 그 프린트 보면 있죠? 맞죠? 그래서 65조가 62조죠? 규칙 62조라 되어 있죠? 맞죠? 그 62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장 기재하는 거잖아. 맞죠? 그때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249조 1항하고 규칙 62조 이 두 가지를 읽고요. 한 장 넘겨보면 이제 소장이 써져 있는데 이 소장 작성할 수 있는 천재는 없어요. 배워야 된다고요. 맞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럼 소장이라 써놨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갑, 을, 청구 취지, 그 다음 청구 원인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소장을 지금 바로 작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장을 써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페이지에 이제 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수인 갑하고 아무 상관없죠? 이건 법원 공무원이 해줄 거예요. 법원 공무원. 그렇죠? 제가 법원 공무원 강의를 11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의량진에서 혹시 중앙에 갈 일 있으면 공무원들이 제일 알겠죠? 에이, 거기 일탄데 그래도 좀 알 거 아니에요. 대충 누구라도 이름 얘기하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접수계 제 수험생들이 수험생. 접수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 밑에 보면 사건 번호 있죠. 사건 번호. 그렇죠? 그 다음 배당 순위 번호 담당. 이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다 해주겠죠. 맞죠? 그 다음 사건명 적혀 있는데 이 사건명 적으라면 이거 어떻게 적어야 돼요? 사건명. 대여금 이행 청구에서 이렇게 적지 않겠어요? 지금 돈 빌려준 건데. 그렇죠? 근데 사건명은 안 적어도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임의적 기재사항이야.
249조 1항에 안 적혀 있잖아요. 249조 1항에 적혀 있지 않으면 안 적어도 돼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실무에서 적는다 그러지만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 원고 뭐라 돼 있어요? 갑 되죠. 갑. 그렇죠? 그 갑이 접니다. 그 전화번호 있죠? 그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 개인 폰이라고요. 그렇죠? 그 저는 제 전화번호를 모르면 제 수험생이 아니거든요. 소장에 적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등록을 하셔가지고 여기는 라이브 실강이니까 저한테 질문해도 되겠지만 나중에 제가 학원에 없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공부할 때는 뭐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궁금하다. 그럼 전화하세요. 전화 받냐고? 받는다니까요? 안 받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강의하고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애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애가 2명 있으니까 애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10살, 6살이에요. 애들. 같이 있어줘야지. 특히 6살짜리 같이 있어줘야 돼, 지금.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뭐, 부재중 돼 있으면 제가 전화하거든요, 바로. 그렇죠? 왜? 저도 카페가 있긴 한데, 참. 저도 다음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가. 이 다음 카페가 있어요. 다음에, 제 이름 치면, 한 6,000명 정도 되나? 하여튼 뭐, 그 다음 카페가 하나 있는데, 여기 가보면은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하게 돼 있는데, 되도록이면 전해주세요, 전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질문만 20줄이야. 질문하는 거 보면. 근데 그 20줄이나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뭘 물어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질문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원래. 맞죠? 핵심을 물어볼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제가 그래도 강의를 오래 했는데 대충 들으면 뭐 질문할지 알 거 아니에요. 질문이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거의 뭐 공부하다 보면. 그렇죠? 그럼 제가 바로 대답할 수가 있는데 괜히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잖아. 저도 이거 100타밖에 못 쳐, 제가. 느리니까. 그렇죠? 바로 전화하는 거로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혹시 제 카페 가실 분들은 이렇게 무슨 다음에 네이버나 가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메일 주소 나와 있는데 이게 제 겁니다. 이메일 주소 제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피고을 나와 있죠. 피고을. 그렇죠? 그 다음 소속 목적 값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네. 법전에 여러분 있어야 되긴 한데. 그래서 소속 목적 값은 바로 밑에 26조라고 적어놔요. 26조. 민소법 26조에 소속 목적 값이 나와 있어요. 혹시 소속 목적 값 공부할 때 뭐라고 한번 기본 강의를 한번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맞죠? 속가라 그랬죠. 속가. 속가 들어보셨어요? 맞죠? 속가를 소속 목적 값으로 바꿨죠. 언제? 2002년도에. 우리가 지금 혹시 배우고 있는 거 신민사송법인데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아세요? 제가 공부했던 민소법과 지금 민소법 다릅니다. 2002년도 7월 1일 날에 전면 개정했어요. 어떻게 전면 개정했느냐? 순 한글로 다 바꿨어요. 한글로 다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233조 같은 거 읽어보면 사망이 아니고 죽음이고 죽었다는 게 법률 용어야. 나중에 민소법은 다 한글화 되겠다니까요. 진짜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법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보면 그럼 속가는 아까 26조 있다 그랬는데 여기 속가 얼마예요? 여기 1억이죠. 갑이 을을 한테 소송하는 객관적 값어치 1억이잖아요. 맞죠? 그럼 공부하신 분들은 1억이니까 사물관할이 어디예요? 이거? 단독 사건이죠. 2억 이하잖아요. 그거 오늘 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렇죠? 이건 단독 판사 맡게 될 거예요. 그놈 그렇죠? 자, 그래서 인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박스에 보면. 인지가 뭐예요? 인지가. 법원을 이용한 수수료죠. 그 인지. 공자를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실무에 계시다면 법원에서는 인지가 되게 민감해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자기들 월급 나와요. 수입이잖아요. 법원의 수입.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보통 0.5%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0.5% 곱하면 돼. 그럼 이거 1억 곱하기 0.5%는 얼마 나와요? 50만 원이죠? 약 40몇만 원인데 그냥 50만 원 퉁치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10억 소송해요. 그러면 인지 때 얼마예요? 500이죠 뭐. 곱하기 0.5%인데 100억이면 어떻게 돼요? 5천이 되겠네요. 맞죠? 물론 차감되지만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건 상식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곱하기 0.5%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1조짜리 소송해요. 1조짜리. 그럼 돈이 얼마야? 인지 때만. 그러니까 법원이 재벌 좋아하잖아요. 법원에 와서 돈 주겠다는데 안 좋아해요. 그렇죠?
예전에 CJ하고 그 삼성하고 이렇게 그 상속 소송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인지 때만 124억이었단 말이에요. 인지 때만. 인지만 124억이 나왔다니까요. 124억을 법원에 준다는데 안 좋아하겠냐고요, 당연히. 좋아하지. 법원장이 뽀뽀해 줄 것 같은데 와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실무에서 이게 중요한데 우리 시험 나올까요? 2차 시험 어떻게 나와요, 이거? 인지 때 이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청구 취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갑은 을한테 뭘 바라는 겁니까? 돈 1억 원 갚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읽어볼까요? 1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날부터 소장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연 5%는 왜 연 5%죠, 이거? 민법이죠, 맞죠? 법적 이율. 그거는 민법에 몇 조 있죠? 기억나세요? 그 379조입니다. 그 민법 379조라고 적어 놓고요.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죠. 혹시 12%는 왜 이렇게 12% 되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3조. 그 비율로 계산한 돈을 뭐하라? 지급하라. 아, 왜? 이건 지연이자죠, 지연이자.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게 20%였거든요, 원래는. 근데 15%로 줄었다가 지금은 12%죠. 그렇죠? 근데 이런 지연 손해배상 이런 거 빼면 어쨌든 갑은 을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을은 갑에게 금 1억 원 지급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죠, 맞죠? 지급하라. 지급하라. 혹시 이 지급하라 이걸 무슨 소송이라고 하죠? 이행해소. 명령형에서. 이행해소. 이행해소, 확인해소, 형성해소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데 맞죠? 이행해소는 몇 년 됐을까요? 생긴 지. 역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역사가 3000년도 넘었대. 한 2000 몇백 년 됐을 거예요. 로마 시대 이래로 이행해소가 인정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일 오래됐고요. 확인해소는 언제 인정될 것 같아요? 확인해소. 19세기에 독일에서. 그때 겨우 인정되고. 확인해소 역사 얼마 안 됐어요. 형성에서는 언제 인정될 것 같아요? 형성 20세기 인정됩니다. 20세기.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형성에서는. 100년밖에 안 됐어. 실제로 보면. 복지국가 원리 들어오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아니, 사법부가 무슨 법률관계를 형성해요? 법률관계 누가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맞죠? 근데 사법부가 건방지게 형성해서 하는 건 뭐예요? 법률관계를 창설, 변경,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 1차 배울 때 명문의 조문이 있어야지만 형성의 소송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거 민법 406조가 뭐예요? 채권자 취소권. 맞죠? 형성에서와 이행에서와 결합되어 있네 뭐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이행에서가 많고요. 그럼 어쨌든 이행에서 제기했어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읽어보니까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법전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옆에 민소법 98조 적어놔요. 민소법 98조가 패소자 부담 면책이에요. 소송 비용에서. 갑의 입장에서는 갑 청구 인용을 바라는 거죠. 자기가 이기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패소자가 누가 돼야 돼? 을. 그렇잖아요. 맞죠? 그 98조 적어놓은 거거든. 그 다음 3호를 보면 제1항은 뭐 할 수 있다? 가집행할 수 있다 돼 있죠? 그 3호에다는 우리 민소법 213조 적어주면 돼요. 법정 갖고 계시는 분 213조 한번 펴봐요. 민소법이 213조. 제목이 뭐예요? 가집행선고죠. 혹시 우리 법에서 가짜를 쓰면 무슨 가짜죠, 그게? 가짜는 얘기입니까? 임시가짜야. 임시가짜다. 가압류, 가처분 다 가주소 다 임시가짜다 이게. 법에 쓰면. 그렇죠? 우리 상식인데 갑이 을한테 을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확정 판결이 돼야 될까요? 미확정 판결이 돼야 될까요? 확정돼야죠. 갑이 을한테 소송에서 갑 청구 인용이 나왔어요. 을이 항소했거든요. 항소. 확정이야, 미확정이에요? 미확정이죠. 이제. 미확정인데 어떻게 집행을 해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가집행 선고라는 게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다고요. 미확정 판결로 집행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가집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법전에 있으시면 213조 1항은 재산권에 관한 청구라고 나와 있거든요. 조문에 보면.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죠. 맞죠? 그러면 이건 대여금 청구죠. 맞죠? 그럼 갑 청구 인용이 나왔어요.
을이 항소했죠? 미확정인데 왜 가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을의 항소가 인용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1심 판결 취소됐거든요. 그럼 이걸 가집행을 했다 그러면 1억 원이 어디 와 있을까요, 지금? 갑한테 와 있겠죠? 근데 을의 항소가 인용돼서 1심 판결이 취소됐다면 가집행 근거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갑은 다시 을한테 돌려줘야 돼. 맞죠? 근데 금전은 돌려주기가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권에 관한 청구는 보통 금전지급 청구를 말한단 말이에요. 가집행할 때는. 맞죠? 우리 변호사 시험 문제 하나 내볼까요? 변시에 나왔는데. 갑이 을한테 건물 철거 이행 청구했거든요. 그 다음 이 소장을 딱 써놨어, 문제에다가. 다음 중에서 틀린 거 찾아보래. 주문에다가, 그렇죠? 주문에. 아니면 소장에다가 가집행 구했어, 가집행.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건물 철거 이행 청구를 어떻게 가집행을 해요? 갑 청구 인한다면 건물 부셔놨다거나 원상회복이 어떻게 되냐고, 이게. 그게 우리 민소법 213조 1항의 상당한 이유거든요. 상당한 이유가 없는 가집행을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못하죠?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 여기 걸리거든요. 가집행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 시험 기출이라니까, 변시. 제가 방금 얘기했네. 그 다음, 혹시 변호사 시험 민소법, 변리사 민소법, 노무사 민소법이 수험생, 출제위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죠?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민소법 교수가 뭐 따로 있나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혹시 민소법 전공자들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히 적죠. 법대 들어가도 민법 교수님들은 보통 좀 규모가 있는 대학이면 한 4분, 5분 있어요, 민법 교수들은. 일단 민총 가르쳐도 물권에도 채권에도 가족법을 해야 되니까 4분 필요하잖아요, 일단. 4-5명씩 있지만 민소는 다 한 분이에요, 다 한 분. 보통 보면. 각 학교에 한 분이라니까요. 그 다음 학교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 아예. 민소 교수가 없는 학교도 있어. 규모가 작으면. 없어, 아예 안 뽑아. 민법 교수들이 그냥 가르치고 이래요. 아니면 외부 위원이 와가지고 변호사들이 와서 가르치고. 극히 적다고요, 출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20명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해봤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충 누군지 안다고 얘기하면 민소는 서로. 그렇죠? 그럼 다 성향이 있었잖아요. 성향이. 다 내는 성향이.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그럼 청구 취지에다가 뭐 이런 것들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이 청구 취지를 같은 말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제가 잘난 척 하면 이 독일어로 안추라크라고 그래요. 안추라크. 독일어로 얘기하는 안추라크. 혹시 지금 우리 출제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출제하는 사람이 있겠죠. 민소법으로. 저같이 석사 박사를 밟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변호사들. 요즘 박사 학위가 없는데도 로스쿨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석사만 있으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시험 치는 사람들은 변호사 이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법학 박사인 분들이 많을까요? 법학 박사 압도적이에요. 그분들이 예전부터 출제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무 있다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문제를 바로 내요? 잘 모르지. 내라 그래도 못 내겠다. 내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분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국내 박사도 있을 수 있겠지. 맞죠? 근데 외국 박사들도 있거든요. 그 외국이 보통 어딜까요? 독일이에요. 법학은 독일이거든. 보통 보면. 그러면 법학은 독일이면 그걸 독토로학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독일에서 배웠으니까 독일말을 쓰고 싶지 않겠어요. 배운 걸 쓰고 싶잖아, 자기가. 그렇죠? 독일은 법전에 보면 소장에 안추라크를 적시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신청이 돼요, 신청. 신청 같은 말이 뭔데요? 이 청구 취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소법 교과서를 본다면 청구 취지라고 쓰면 될 일인데 신청이라고 굳이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분들은 독일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호문역 책에 보면 신청이라고 해요. 청구 취지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이 청구 취지는 신청이죠. 그 신청이 뭐예요? 갑이 을한테 진정으로 바라는 의사다, 의사. 뭐 바랍니까? 돈 갚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맞죠? 썼죠? 그 다음 뭐 써야 돼, 이제? 청구 원인 써야 되죠. 맞죠? 이 청구 원인 같은 말이 뭐예요, 이거? 아세요? 사실관계. 어떤 사실관계냐, 이거. 독일어 자페 할 때라고 그러는데 사실관계. 사실관계. 그러면 독일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한 게 누굴까요?
일본 애들이 해석했겠지. 벌써. 그렇겠죠? 19세기에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따라쟁이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적어야 되잖아. 맞죠? 어떤 사실관계를 적으면 될까요? 어떻게 배웠어요? 공부할 때. 기본관계는 기본관계는 안 듣고 시험 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여기 사실관계를 적어야지. 민법 598조의 사실관계. 맞죠? 혹시 요건사실이란 말 들어봤어요? 요건사실. 들어본 적 없어요? 그렇죠? 혹시 실체법이 뭐죠? 누가 물어보면 실체법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 답할래요? 요건과 효과가 가는 법률이에요. 실체법은 그게 다예요. 우리 민법은 구성요건에 해당되죠. 예를 들어서 효과가 뭐예요? 권리 의무가 생기겠죠. 형법도 실체법이거든요. 형법도. 형법은 구성요건에 해당되잖아요.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적고 사유가 없으면 효과가 형벌이거든요. 형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민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왜? 민소법이잖아. 그러면 민법의 요건 사실을 여기 적으라고. 여기 청구원인에다가 밝혀줘야지.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걸 문장으로 적었는데 읽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금 1억 원을, 이 원금이죠. 변제기가 언제다? 대여했다. 대여는 소비대차죠. 피고가 변제기 변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이렇게 이른 거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렇죠? 그럼 이건 잘 생각해보면 소비대차 사실. 그 다음 금전 수수 사실. 우리 돈을 받았는데 변제기가 도래했다. 변제기 도래 사실. 이런 것들을 막 적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사실 금전 수수 사실은 학문적으로 보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혹시 낙성계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민법 공부할 때?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되는. 소비대차 계약은 요물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이에요? 지금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입니다.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돼. 요물계약은 여러분이 배운 거는 대물변제 아니면 계약금 계약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요물계약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맞죠? 원래 전형계약들은 다 낙성계약이거든요. 현상광고 빼면 그렇게 되거든요. 1차에서.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돈 받을 필요 없어요. 맞죠? 근데 일제시대 때는 요물계약이었어요. 소비대차가. 근데 해방되고 나서 일본 애들 거를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소장이 아직도 이게 남아있어요. 이게. 돈을 받았는데 이런 게 남아있는데 사실 학문적으로는 필요 없어. 그래서 교수들이 쓰는 책에 보면 소장에 이거 안 써놨어 이거. 근데 실무는 써요. 여전히. 그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소비대차 사실은 다시 생각해보면 당사자가 누군지 맞죠? 그 다음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 계약일이 언젠지 뭐 이런 것들을 쓰겠죠. 그렇죠? 그걸 문장으로 쭉 써놓은 거죠. 읽어보면 문장으로. 그렇죠? 그럼 이게 사실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네. 여기 사실관계 읽어보면요. 그럼 여기 읽어보면 민법 598조란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소장에. 그렇죠? 왜 안 쓸까요? 우리 민소법에 유명한 법원이 하나 있어. 너는 사실을 말하라. 나는 권리를 줄이라. 너는 누구예요? 원고 피고는 사실만 말하세요. 그게 변론주의잖아요. 법적 구성은 우리 법원이 해줄게. 권리를 줄이라. 누가 줘요? 법원이. 법의 가장 전문가가 누굽니까? 법 전문가? 판사예요. 사법부죠. 맞잖아요. 법 제일 잘하는 사람은 판사로 가야죠.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읽어보고 법 공부한 사람이면 민법 몇 조를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은? 598조를 생각하겠죠. 판사는. 598조에 갑이 주장하는 바가 충족되는지를 자기가 살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만 주장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증거 같은 것도 내야 되잖아. 그게 변론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셨던. 맞죠? 그럼 증거 어디 있어요? 소장이 있네. 입증 방법으로. 맞죠? 갑제 1호증 적혀 있죠? 갑제 1호증이 무슨 말이에요? 원고가 처음 제출하는 증거다 이 소리잖아. 맞죠? 을제 1호증은 뭘까? 을제 1호증. 피고가 처음 제출하는 점. 맞죠? 병제 1호증은 뭘까? 병. 독립 당사자 참가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말합니다. 독당. 들어보신 적 있죠? 공부했으면. 독당. 그렇죠? 갑을 병.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갑제 3호증. 맞죠? 그럼 변리사 시험 문제를 보면 갑제 1호증, 을제 2호증에 따르면 뭐 이런 말 나온단 말이야. 사례. 그럼 뭔지 알아야 되잖아,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그렇죠? 겁날 게 아니고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다, 이거는.
그 다음 여기 보면 첨부 서류 나와 있죠? 그 다음 위 입증 서류 각 한 통. 그 다음 소장 부본 줄 거 주고. 혹시 소장 부본이 뭐예요? 소장 부본 답안지 어떻게 적을래요? 의 적으라 그러면. 소장 부본이라 하면 어떻게 적을래요? 소송 서류 송달을 위하여 작성한 소장의 사본을 말합니다. 소송 서류 송달을 위하여 작성한 소장의 사본, 복사본을 뭐라 그래요? 소장 부본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런 건 답안지 적을 수 있어요. 소장 부본이라 하면. 그렇죠? 이게 약하다니까. 되게 약하다니까요. 진짜로 적어보라 그러면. 그 실제로 보면 논점은 적어놓긴 한 것 같은데 답안지가 형편없는 거예요. 다. 민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의도 제대로 못 적고 취지도 못 적고 무슨 용어도 제대로 못 적는 사람들인데 무슨 실컷 학원 교재나 다 외워가지고 쭉 적고 있으니까 교수들이 보면 한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교수님 특강 오면 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답안지 마음에 안 든다고 별로. 채점은 다 똑같다고 막. 다 같은 학원에서 배웠으니까 그렇겠죠 뭐.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그 좋은 점수 나오겠나 그게.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저기가 대세니까 나도 저기서 끼다 보면은 뭐 어떻게 뭐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안전빵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까 70점 받고 싶다면서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거 하실 때 저하고 같이 조금 외웁시다. 소장 부분이 뭐라고요? 소송 서류 송달을 위하여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소송 서류 송달을 위하여 작성한 소장의 사본이야. 사본. 그리고 소장 부본이라고 그러고 우리 민소법이 대단히 중요해요. 잘 알다시피 부본 송달 시에 소송 계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그러면 답은 소장 몇 장을 제출해야 돼요? 2장 제출해야죠. 원본 1장 법원이 갖고 있어야죠. 복사본을 을한테 송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을하고 비하면 공동소송이에요. 소장 몇 장 제출해야 돼요? 3장. 맞죠? 피고 수 플러스 1입니다. 법원에서 복사 안 해줍니다. 소장. 피고 수 플러스 뭐? 1이다. 소장 제출할 때. 그렇죠? 그 다음 송달료 납부서. 근데 요즘은 종이소송하면 이게 필요한데 전자소송이라고 들어보셨죠? 전자소송.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 시스템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부여받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전자소송 내가 갑이나 을 당사자가 아닌데 아이디가 부여되는 사람들이 딱 두 사람이 있다. 지금 라이센스들. 누굴까요? 일단 첫 번째. 변호사. 그 다음 또 누굴 것 같아요? 법무사. 변호사, 법무사들은 아이디가 따로 있어요. 부여돼요. 이 사람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혹시 변리사 나중에 되시면 변리사 협회를 좀 동원해서 로비를 좀 하세요. 소송 대리권 돌라고. 지금 하고 있죠. 어디에? 특허법원. 특허법원 하고는 있는데 너무 제한적이잖아. 너무 제한적 아닐까? 그렇잖아요. 맞죠? 시위도 하고 돌라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허법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전자소송하면 송달료 납부서가 LG U 플러스겠죠? KG 이니시스 이런 거 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자소송 하면 좋은 게 있는데 하나 뭘까? 실무에서 전자소송 하면 좋은 거. 인지 때 10% 할인돼요. 그래서 전자소송만 해요. 10% 할인된단 말이에요. 인지 때 10% 할인, 그 쿨실자 124억이면 어떻게 돼? 아까 인지 때 124억, 10% 할인이면 엄청난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은 종이소송이고요. 반은 전자소송을 하고 있어요. 실무에서. 실제로. 자, 그 다음 이제 원고 갑, 서울중앙지방법원 규정돼 있죠?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잘 모르겠는데 이 소송에서 재판권,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에요. 재판권, 관할권이 있는 법원. 그래서 아까 248조의 법원은 무슨 법원이에요? 재판권이 있고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겠죠. 거기 소장 제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소장을 그러면 처음에 제출할 때 누구를 만나요? 법원 공무원을 만나거든요. 판사를 만납니까? 공무원 만나지. 그렇죠? 그 법원 공무원을 실무에서는 접수사무관 등이라고 부르거든요. 접수사무관 등. 그럼 접수사무관도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 그럼 소장 읽어보면 잘못 쓰면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소장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럼 갑이 그런가요? 하면서 어디 가겠어요? 실무에서는 법무사 사무실 가겠죠. 변호사는 좀 비싸잖아. 법무사는 소장 대신 써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홀로 소송이라 그러는데 나홀로 소송하는 경우도 다 뒤에 보면 법무사들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진짜로 진짜 자기가 스스로 하는 사람은 좀 드물겠죠. 그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법무사들이 코치를 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그럼 이제 소장 쓸 거 아니겠어요? 맞죠? 맞죠? 그럼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걸
보존 권고라 그러거든. 보존 권고. 근데 그게 프린트 3페이지 가보면 규칙이 있어요. 그 박스 보면 규칙이 있어요. 5조 3항 읽어보면 법원 사무관 등은 접수된 소송 서류 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죠. 권고. 맞죠? 자, 권고하고 명령의 차이점 뭘까요?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규칙 5조 1항 읽어보면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어놨어요. 5조 1항 읽어보시면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있죠. 무슨 말이냐. 실무에서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갑이. 야, 네가 뭔데 판사냐? 난 소장 잘 적었거든? 무조건 받아. 그럼 받아야 돼요. 법원 공무원은요. 무조건 접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대신 실무에서는 부전지에다가 내가 보기에 소장이 왜 이렇게 부적시간지 자기 의견을 적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 그런 이상한 사람 없어요. 강한 사람들. 법원 공무원 얘기하면 다 듣는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소장이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배당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로 배당이 돼요. 그럼 아까 제가 이거 1억 원이라 그랬죠. 1억 원 사물관단은 좀 이따 하겠지만 단독 판사 관단이거든요. 2억 원이야.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에 판사가 한 명입니까? 몇백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단독, 2단독, 3단독 쫙 있겠죠. 맞죠? 그럼 배당이 되겠죠. 그럼 민사 1단독 판사한테 배당됐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재판부에도 또 법원 사무관 등이 또 있거든. 그 사람들을 참여 사무관 등이라고 그래요. 실무에서 참여 사무관. 그럼 실제로는 소장을 누가 심사할 것 같아요? 참여 사무관 등이 심사합니다. 판사 보지도 않아요. 실무에서 아예. 판사는 딱 본안 판결만 해요. 나중에. 그것만 해도 힘들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법원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래서 그걸 의견을 반영해서 2014년도에 254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스 보면 254조 있죠? 법정 갖고 있는 분들은 254조 표 보면 제목이 뭐예요?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이죠? 재판장의가 아니잖아. 등자가 들어갔거든. 등자가. 이 등이 왜 들어갔을까요? 법원 사무관 등도 포함되니까 이제. 그래서 1항 읽어보면 소장이 이렇게 돼 있죠? 249조 1항에 적혀있는 사항이 뭐죠? 249조 1항에 적혀있는 사항. 혹시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맞죠? 아까. 그 다음 인지 민감하다 그랬죠 제가? 인지 얼마 붙이는 거 이거?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뭐 하도록 돼 있어요? 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조문 읽어보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했죠? 그럼 읽어보니까 재판장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명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재판장의 보정명령이거든요. 재판장이 뭐라 그런다? 보정명령. 근데 실무에서는 실제는 누가 심사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법원, 사무관 등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2014년에 바뀌었죠. 어떻게?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 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럼 지금은 재판장뿐만 아니고 누구도 가능해요. 법원, 사무관 등도 보정명령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정명령이 떨어졌어요, 갑한테. 고치면 되겠죠. 안 고치는 거야, 갑이. 안 고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는 소장, 각하, 명령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게 2항이죠. 읽어보니까. 맞죠? 근데 2항은 개정이 안 됐네. 무슨 말이냐? 반드시 재판장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법원, 사무관 등은 소장, 각하, 명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실무에서 어떻게 할까요? 참여 사무관 등이 재판장 결재를 맡겠죠. 판사님,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재, 딱, 전자결재. 그렇죠? 그럼 나갈 때는 재판장 이름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자, 이게 2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판장의 소장, 각하, 명령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네요. 명령은 주체가 누구예요? 재판장, 판사잖아요. 결정은 누가 하죠? 결정이 주체. 그럼 법원이 합니다. 판결도 법원이 합니다. 나중에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해서 자꾸 배울 거예요. 판결, 결정, 명령의 차이점에 대해서 따로 배울 거라고. 그래서 주체에 따른 분류, 재판은 세 가지가 있다.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고, 명령이 있다고. 그렇죠? 그 다음 3항 가보시면 제2항 명령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조문을 잘 읽어보면 1항 명령은 즉시 항고가 안 되죠. 재판장의 보정명령은 즉시 항고 안 되잖아요. 2항에 대해서 소장 각하 명령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거죠. 맞죠? 혹시 갑 청구 인용이 나왔거든요. 갑 청구 인용.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소. 갑 청구 기각이 나왔거든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소. 맞죠? 갑한테 결정 명령이 고지가 됐어요. 갑한테 결정 명령이라는 게 고지가 됐어요. 어떻게 불복하죠? 항고. 그렇죠?
그러면 항고하고 즉시항고 차이점이 뭘까요? 그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지금 법전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일단 기간 차이가 있고요. 중요한 게 집행정지효라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는요. 집행이 정지가 돼요. 일반 항고는 집행정지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즉시항고란 걸 했죠? 그럼 임시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소장 각하 명령 안 한 거예요. 집행이 정지가 된다니까요. 혹시 소장 각하 명령이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될까? 어떤 효과가 발휘질까요? 소송이 끝나요. 거기서. 그럼 즉시항고 하면 집행이 정지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방금. 447조 있는데 집행정지효. 그러면 임시적으로는 집행이 안 된 거죠. 맞죠? 정지가 돼야 되니까. 그럼 소송이 아직 종료된 게 아닙니다. 즉시항고 하면. 그렇죠? 자, 그 다음 사항 뭐 이런 조문도 있고요. 자, 그래서 254조. 우리 시험에서 B뿔이죠. A끝까지는 안 가고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대해서 케이스가 있잖아요. 케이스가 있어. 나중에 제 책에도 있어. 케이스가 다. 그런 문제들을 보면 되는 건데 왜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2차 시험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출제자들이 잘 몰라요. 죄송한데. 출제자들이 자신이 없었단 말이야. 왜? 법학 교수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소장을 막 쓰는 경우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잖아요. 맞죠? 그 다음 보니까 상당히 다 실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뭐 대단한 게 없잖아. 아무것도. 이 학술 판례가 어디 있어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있는 게 있지. 있기는 몇 개가 안에 들어가면. 있긴 한데 이게 다 실무적인 거죠. 실무적인 거. 그렇죠? 근데 저는 한번 찍어봅니다.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났거든. 2021년도에.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254조 별표한 게 하고 A급으로 올린다. 내년에 나올 수 있다. 여기 관련된 논점 봐야 돼요.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2020년도에.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소장 부본의 송달 단계라고 나와 있어요. 부본의 송달 단계. 그래서 보통 보면 소장이 적시가겠죠. 법무사들이 썼는데 보통 보면 이런 경우는 좀 드물지 않겠어요? 그러면 소장이 적시가죠. 그러면 부본, 복사본을 뭐합니까? 을한테 송달을 이제 하는 거예요. 부본을 갖다가. 맞죠? 그럼 부본 송달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